화물탑차 냉동칸 안 온도계가 영하 30도를 가리키는 가운데 58세 한금자가 벽을 두드리며 절규한다.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 아, 목이 터져라 소리치지만 두꺼운 벽이 소리를 막는다. 팔도야, 나야, 금자야. 30년을 함께 살았잖아. 살려줘. 제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부르지만 대답은 없다. 따뜻한 컨테이너, 사무실의 팔도와 박씨, 그리고 얼어가는 냉동칸의 금자. 한쪽은 커피를 마시고 한쪽은 입김이 하얗게 서린다. 하나야. 엄마가 미안해. 꺼진 휴대폰을 붙잡고 딸을 떠올리며 품속 출고표가 마지막 희망이 된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망의 냉동칸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금자의 놀라운 생존기가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인천 남항부두 옆으로 바닷바람이 비릿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금자는 58배 나이에도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새벽 시장에서 김치와 반찬을 납품하던 시절부터 몸에 밴 리듬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작은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래도 이른 아침에 고요한 만큼은 여전히 좋았어요. 부엌에서 보온밥통 스위치를 누르고 어젯밤 담가뒀던 콩나물을 헹구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요즘 남편 최팔도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61살 팔도는 원래 말이 적은 편이었지만 운전대를 잡으면 더욱 무뚝뚝해져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팔도야, 커피 탈까? 금자가 물어봤지만 팔도는 신문을 펼친 채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믹스커피 봉지를 뜯으면서도 금자는 남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눈과 주름 사이로 피로감이 가득했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7080 발라드에 맞춰 흥얼거리곤 했는데 요 몇 달은 라디오조차 켜지 않았어요. 새마을금고에서 연락 왔던데 이자 납입일이 지났다더라. 금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 연체 안내문이 여러 장 끼어 있었거든요. 팔도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어요. 알아서 할게. 짧고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냉동 탑차에 오르기 전 팔도는 항상 차량 점검을 했어요. 냉동기 온도를 확인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재고 연료량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 한때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동작이 기계적으로만 보였어요. 마치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채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으며 금자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돌아? 하지만 팔도는 시동을 걸면서 평소 코스대로라고만 답했어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새로 추가된 거래처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오늘은 송도 쪽까지 가봐야 한다거나 새 거래처 사장이 까다로우니까 조심하자 같은 말들을 주고받았는데 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면서 금자는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대화가 이렇게 단조로워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부부가 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서로가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같은 공간에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덜커덩 냉동탑차 뒷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을 때 금자는
왜인지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무거운 금소금이 마치 무언가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서서히 얼어붙고 있다는 걸 혹시 자신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팔도의 한숨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깊고 긴 숨을 내쉬는 소리 속에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금자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인 중앙시장 김밥천국에 도착했을 때 금자는 평소처럼 박스를 정리하며 송장을 확인했습니다. 오징어, 명태, 갈치까지 차곡차곡 정리된 냉동 생선들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계속 불안했어요. 남편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 점점 늘어가는 대출이자, 그리고 최근 들어 자주 걸려오는 정체불명의 전화들까지. 형님, 네 알겠습니다. 팔도가 전화를 받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소 누구에게도 존댓말을 쓰지 않던 팔도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금자가 아는 한 그런 호칭을 쓰는 상대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사채업자 박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고 있다는 예감이 짙어져만 갔습니다. 마치 평온했던 일상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금자는 냉동고 문을 닫으며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자신의 불안한 예감이 틀렸기를, 그저 괜한 걱정이었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오후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번개가 번쩍이더니 천둥 소리까지 요란하게 울렸어요. 평소보다 일찍 끝날 줄 알았던 배송이 갑작스런 추가 주문 때문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팔도는 핸드폰을 여러 번 확인하며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뭔가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정말 언제까지 이 비가 올 거야. 팔도가 투덜거리며 와이퍼를 최대한 빠르게 돌렸어요. 앞유리에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금자는 조수석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렇게 날씨가 굳으면 배송 일정이 꼬이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거래처에서 연락 온 것 있어? 금자가 물어봤지만 팔도는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무슨 큰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야, 잠깐만. 팔도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며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오늘 맞교환할 박스가 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수량만 확인해 줄 수 있겠어? 금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이런 일을 도와줬으니까요. 어떤 박스를 확인하면 돼? 오징어 박스 말이야. 장부랑 실제 수량이 맞는지만 봐주면 돼. 뒷문을 열고 냉동칸에 올라타니 차가운 공기가 금자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늘 느끼는 일이지만 냉동칸 안은 정말 춥더라고요. 방금 정리했던 오징어 박스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위로 출고표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아까 정리해뒀는데. 금자가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다시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고 일자, 거래처명, 수량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몇 개의 송장에 적힌 거래처, 이름이 금자가 알고 있는 곳과 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뒷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자는 깜짝 놀라서 문 쪽을 바라봤어요. 팔도야? 아직 확인 안 끝났는데?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바깥에서 잠금 레버가 내려가는 금속음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딸깍 딸깍. 그 차갑고 단단한 소리가 금자의 심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잠깐, 팔도야. 나 여기 있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엔진이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탑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콰르륵, 바퀴가 빗물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금자의 몸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냉기가 순식간에 손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운전석에서 늘 들리던 라디오 소리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냉동기가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음과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금자는 패닉 상태에 빠질 뻔했지만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정해, 금자야. 분명히 실수일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왜 지금, 왜 나를?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주 전 신우이 영자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형수님 도장만 있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당장 숨 좀 돌릴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 그런 것도 못 도와주는 건 아니죠? 그때 영자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간절하고 절망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팔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멀리 나가서 통화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비밀번호가 뭔지 자꾸 묻기 시작했거든요. 중요한 서류들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도장은 어디에 두는지까지 캐묻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집안일에 관심이 생긴 줄만 알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가정적으로 변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보니 전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냉동칸 안의 온도계가 영하로 계속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듯 했어요. 손끝이 벌써 시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급히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박스 포장재로 쓰던 에어캡이 구석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걸 몸에 둘둘 감고 손가락과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 움직였어요. 차가 고속도로로 올라선 것 같았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람 소리도 더 커졌어요. 한참을 달린 후에 덜컹하고 멈췄습니다. 주변 소음을 들어보니 휴게소인 것 같았어요. 트럭들의 공회전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금자는 냉동칸의 두꺼운 벽을 잇는 힘껏 두드렸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단열재가 두껍게 둘러싸인 냉동칸 벽 때문에 밖으로 소리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팔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금방 갈게요. 냉동기 점검만 하고 바로 출발할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훨씬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남에게 들키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어요. 금자는 냉동칸 벽에 귀를 바짝 대고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팔도가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팔도가 서둘러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형님. 지금 시와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금자의 온몸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안에는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장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상대방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빼놓을게요. 이미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해뒀거든요. 팔도의 대답이었습니다. 형님? 금자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팔도가 그렇게 깎듯이 존댓말을 쓰며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동네에서 악명 높은 사채업자 박씨뿐이었거든요. 그 박씨는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다가 갚지 못하면 온갖 무서운 방법을 동원해서 회수한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어요. 박 씨한테 돈 빌리면 끝장이야라고들 했거든요. 한번 손을 대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평생 갚을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팔도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과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안 돼, 안 돼. 금자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늘어만 가던 빚의 정체, 신우이 영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도장을 달라고 하던 이유, 팔도가 유독 통장 비밀번호를 캐묻던 행동까지 모든 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금자는 패닉에 빠질 뻔했지만 억지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냉동탑차에는 안전을 위한 비상해치가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냉동차 사고 관련 보도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금자는 필사적으로 문틈과 벽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고무 패킹 사이 구석진 곳에서 비상 레버를 찾아냈습니다. 차가운 금속 손잡이가 손에 잡혔어요. 다행이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레버를 힘껏 당겨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레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더 세게 잡아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자세히 살펴보니 비상해치로 연결되는 케이블이 검은색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해 둔 거였어요. 케이블 타이는 일반적으로 한번 조이면 특별한 도구 없이는 풀 수 없는 플라스틱 결속 도구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누군가를 냉동칸 안에 가둘 목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금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현실감이 확 다가왔어요. 그제야 오늘 하루 종일의 팔도 행동들이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나서자고 한 것, 특별히 급한 배송건이 있다며 꼭 금자를 데리고 나온 것, 평소와 달리 대화를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냉동칸 점검을 부탁한 것까지 모든 것이 미리 짜인 각본 속의 연기였던 겁니다. 아니야, 설마. 금자는 여전히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을 이렇게 해칠 리가 없다고, 분명 무슨 큰 오해나 착각일 거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했어요.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오래 달렸어요. 처음에는 고속도로 같았다가 나중에는 국도로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길이 구불구불해지면서 금자의 몸이 이리저리 굴러다녔어요. 손잡을 곳을 찾아 박스 모서리를 붙잡았지만 손가락 감각이 점점 더 둔해지고 있었습니다. 냉동칸 안의 온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디지털 온도계는 이미 영하 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원하다고 생각했던 냉기가 이제는 뼛속 깊숙이 파고드는 살인적인 추위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금자는 에어캡을 더 촘촘하게 몸에 감고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계속 몸을 움직이려고 애썼습니다.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계속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고 제자리에서 몸을 흔들어 댔어요. 1시간쯤 더 달린 후에 트럭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은 휴게소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나 다른 차량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바닷바람이 휘익 부는 소리와 멀리서 갈매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마 항구 근처에 외진 곳인 것 같았어요. 이런 곳이라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였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8도 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2~3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의 낮은 목소리가 웅얼거렸지만 두꺼운 냉동칸 벽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팔도의 목소리였어요. 평소 집에서 들었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어차피 오늘 밤 안에만 끝내면 되니까. 낯선 남자의 굵고 거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틀림없이 사채업자 박 씨의 목소리였어요. 금자는 온몸의 힘을 집중해서 귀를 바짝 세우고 들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대화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팔도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걱정 마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냥 실종으로 처리하면 끝이야. 박 씨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보험 문제는 처남이 알아서 처리할 거고. 실종? 보험? 금자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 몇 초가 걸렸어요. 그들이 자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까지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였어요. 목구멍이 마르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처남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아직이요. 내일 아침에 연락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할 거야? 아내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요. 팔도의 목소리였어요. 자신의 남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힘든 일도 기쁜 일도 나눠왔던 사람이 지금 자신을 없애버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요. 그럼 도장 문제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집에 있는 걸로 충분할 거예요. 아파트 담보대출도 가능하고 적금 해지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나와? 아파트랑 적금, 보험금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2억. 그게 자신의 목숨값이라는 말인가요? 금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우선이었어요. 처남은 의심 안 할까? 괜찮을 거예요. 원래 누나가 가끔 연락 없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곤 했거든요. 며칠 정도는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좋아.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만 하면 되겠네. 마지막 정리라니. 금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봤지만 배터리는 이미 5%까지 떨어져 있었고 신호도 거의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딸 하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라도 보내보려고 했어요. 하나야, 엄마 위험해. 아빠가.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송 실패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호가 너무 약했던 거예요. 휴대폰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절망적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냉동칸 안에는 각종 박스들과 포장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이용해서 탈출할 방법이 없을까요? 케이블 타이를 끊을 수 있는 뭔가 날카로운 것을 찾아봤습니다. 박스 사이사이를 뒤져보니 야채를 다듬을 때 쓰는 작은 칼이 하나 있었어요. 날이 그리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칼로 케이블 타이를 자르려고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손이 너무 시려서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톱질하듯 문질러댔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케이블 타이에 흠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바깥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 글쎄요, 이 추위면 몇 시간 안에 끝날 것 같은데요. 몇 시간. 그들은 추위로 인해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온도계를 보니 이미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면 정말 몇 시간 후에는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금자는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캡을 더 두껍게 몸에 감고 박스들을 이용해서 바닥에 방석을 만들었어요. 직접적인 냉기를 차단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팔다리를 흔들고 손가락 발가락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케이블 타이 자르기도 계속했습니다. 칼날이 무뎌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조금씩 진전이 있었어요. 플라스틱 가루가 떨어지면서 케이블 타이가 점점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문제 없을까요? 경찰이 수사하면. 바보야, 실종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게다가 증거도 없잖아. 그냥 어디 가서 사고 났다고 생각할 거야. 증거. 금자는 그 말을 듣고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비록 휴대폰은 꺼졌지만 혹시 나중에 누군가 찾게 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출고표와 송장들을 주워서 품 안에 넣었습니다. 거래처 명단, 시간, 차량 번호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배송 경로였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서류들이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였어요. 케이블 타이가 드디어 끊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 레버가 자유로워졌어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레버를 당겨봤습니다. 움직였어요.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바깥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급히 레버에서 손을 떼고 원래 자리에 앉았어요. 만약 그들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거든요.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박 씨의 목소리였어요. 냉동칸 근처에서 뭔가를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팔도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냉동기 소리가 평소와 다른 것 같아. 혹시 고장 난 건 아니겠지? 금자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혹시 자신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박 씨는 냉동기만 확인하고 다시 떨어져 갔습니다. 괜찮네. 그냥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형님,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까요? 팔도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섞여 있었어요. 글쎄, 이 날씨에 냉동칸 아니면 몇 시간이면 충분할 거야. 새벽까지만 기다리면 돼. 그럼 우리는 어디서 대기할까요? 근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기다리자. 거기 온풍기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어. 알겠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잠시 기다린 후 다시 비상 레버를 조심스럽게 당겨봤어요. 이번에는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이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어요. 아마 외부 잠금 장치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차가운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냉동칸 안보다는 훨씬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이미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고 발가락도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해질 수 있었어요.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야 해. 금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를 봐야 하고 진실을 밝혀야 해. 딸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딸이 갑자기 엄마를 잃게 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난 게 있었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생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잠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금자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자리에서 뛰고 팔을 휘저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켰습니다. 비록 체력이 많이 소모되더라도 체온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한편으론 계속해서 비상 레버를 조작했습니다. 한 번에 열리지 않으니까 조금씩 여러 번 시도했어요. 마치 생선 가시를 제거하듯이 섬세하고 인내심 있게 작업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가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그들이 중간중간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금자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냉동칸에 갇힌 지 벌써 5시간이 넘었습니다. 정말 새벽까지 이 상태로 있다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냉동기 소리가 멈춘 거예요. 웅웅거리던 소음이 사라지면서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지? 금자는 당황했어요. 혹시 냉동기가 고장 난 건가요? 잠시 후 다시 냉동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도 더 크고 불규칙했어요. 아마 오래된 기계라 가끔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금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냉동기 소음이 클 때 비상 레버를 조작하면 소리가 가려질 거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냉동기가 다시 크게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소음에 맞춰서 비상 레버를 세게 당겨봤어요. 드디어 더 큰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는 밖으로 내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빠져나갈 만큼 열리지는 않았어요. 외부 잠금 장치를 완전히 해제해야 했습니다. 금자는 틈 사이로 손을 내밀어서 바깥쪽을 더듬어 봤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습니다. 아마 외부 레버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시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미끄러져 나갔어요. 금자는 입김을 손에 불어서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든 후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레버를 잡을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돌려봤더니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어요. 이제 머리 정도는 내밀 수 있을 만큼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몸 전체가 빠져나가기에는 부족했어요. 더 열어야 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긴 했지만 냉동칸 안보다는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공기였어요. 금자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됐어요. 아직 그들이 근처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문이 충분히 열렸어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냉동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거의 없어서 비틀거렸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지만 생명의 공기였어요. 금자는 몇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았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확인하러 올지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쌓여 있는 항구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어둠침침했고 사람의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내서 트럭 뒤편으로 숨었어요. 혹시 그들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대화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그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거였어요. 금자는 조심스럽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어요. 팔도는 항상 차 문을 잠그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이야. 운전석에 올라가서 글러브 박스를 열어봤어요. 평소 팔도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곳이었거든요. 과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처 장부 배송 일지, 그리고 놀랍게도 사채 차용증 사본까지 있었어요. 박 씨에게 빌린 돈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원금만 해도 5천만 원이었고 이자를 포함하면 1억이 넘었어요. 차용증에는 팔도의 서명뿐만 아니라 신우이 영자의 연대보증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맨 아래쪽에 적힌 메모였어요. 담보 부족 시 기타 방법으로 해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타 방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었던 거죠. 금자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그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품 안에 넣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대시캠이 켜져 있었던 거예요. 평소 팔도는 사고 대비용으로 항상 대시캠을 작동시켜 두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의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을 거였어요. 금자는 급히 대시캠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작은 카드였지만 그 안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어있을 거였어요. 자신을 냉동칸에 가둔 순간부터 박 씨와 나눈 모든 대화까지 다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요. 이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들이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자는 급히 운전석에서 내려서 다시 트럭 뒤편으로 숨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너무 크게 뛰어서 들킬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형님, 시간이 꽤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팔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가서 확인해 보자. 박 씨도 동의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금자는 더 멀리 숨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너무 멀리 가면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할 기회였어요. 이상한데? 팔도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냉동칸 문이 열린 걸 발견한 것 같았어요. 뭐가 이상해? 문이 열려 있어요. 뭐라고? 박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바보야. 제대로 확인도 안 했어? 분명히 잠갔는데.
빨리 확인해봐.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이 냉동칸 안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없어. 어디 갔지? 팔도가 소리쳤어요. 멀리 못 갔을 거야. 이 추위에 얼마나 버티겠어. 찾아. 당장 찾아. 박 씨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주변을 다 뒤져봐.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금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손전등 불빛이 여기저기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 좁은 틈으로 몸을 숨겼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바로 머리 위를 지나가더라고요. 여기 없어. 이쪽도 없다. 그들이 서로 소리치며 찾고 있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가 워낙 많고 복잡해서 쉽게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씨가 다른 말을 했어요. 잠깐, 그냥 두자. 예. 왜요? 어차피 이런 추위에 밖에 있으면 몇 시간 못 버텨. 게다가 여긴 사람도 안 다니는 곳이잖아. 하지만 만약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믿겠어? 남편이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말을 누가 믿어? 게다가 증거도 없잖아. 증거가 없다고요? 금자는 품 안의 서류와 메모리 카드를 만져봤어요.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협할 수 없을 거였어요. 그냥 차를 가지고 가자. 어차피 실종 처리는 내일 하면 되니까. 하지만 걱정 마. 설사 살아서 누군가를 만난다 해도 누가 믿겠어. 남편 없이 혼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고 하겠어? 그들이 트럭 쪽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이 시동 걸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말로 금자를 이곳에 버려두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자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나면 바로 행동에 옮길 거였어요. 이제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때였습니다. 트럭이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로 그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조금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봤어요. 트럭 테일라이트가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금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면서도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이제 끝낼 때가 온 거였어요. 멀리서 경비실 불빛이 보였어요. 아마 그곳에 가면 전화를 걸 수 있을 거였습니다. 금자는 품 안의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비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경비실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다리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금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 안의 증거들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거든요. 경비실 문을 두드리자 50대로 보이는 경비 아저씨가 나왔어요. 어머, 아주머니 어떻게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금자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 좀 빌렸을 수 있을까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절실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죠? 경비 아저씨는 친절하게 금자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경비실 안에 들어서자 그제야 몸이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여전히 배터리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좀 써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경비 아저씨가 책상 위에 전화기를 가리켰어요. 금자는 딸 하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드디어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하나야, 엄마야. 엄마, 지금 몇 시인지 알아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하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나야,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이야.
금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하나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동네 경로당으로 와. 김장 봉사하는 날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일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직은 안 돼. 하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어. 내일 아침에 다 얘기해 줄게. 꼭 와야 해, 알겠지? 알겠어요,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죠? 하나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응, 괜찮을 거야. 이제 괜찮을 거야. 금자가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으로 금자는 동네 통장님에게 전화했습니다. 통장님은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이었어요. 통장님, 저 한금자예요. 아, 금자씨.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내일 경로당에서 김장 봉사할 때 제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시장 상인회장님이랑 부녀회장님도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아, 그리고 지구대 생활안전팀 경찰관도 한 분 와주시면 좋겠어요. 통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물어봤어요. 혹시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네, 좀 심각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일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전화를 마친 후 금자는 경비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으시면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네, 그럼 고맙겠어요. 집에 돌아간 금자는 팔도가 아직 안 들어온 걸 확인했어요. 아마 박 씨와 함께 뒤처리를 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금자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내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팔도가 들어왔어요. 금자야. 일찍 왔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일찍 끝나서. 금자도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팔도는 아직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동네 경로당에서 김장 봉사한다며? 금자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 그런가? 나는 내일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아. 나 혼자 가면 되니까. 팔도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내일 실종 신고를 하려던 계획 때문일 거였습니다. 그래도 김치 봉사는 좋은 일이지. 맞아. 이웃들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였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통장님, 시장 상인회장님, 부녀회장님, 그리고 지구대 생활안전팀 경찰관까지 와 있었습니다. 딸 하나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예요? 하나가 달려와서 물어봤어요. 응,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금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팔도가 나타났어요. 아마 김치 봉사에 금자가 참여한다는 걸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네. 팔도는 의외라는 듯이 말했어요. 팔도야, 잘 왔어.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 팔도의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통장님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금자 씨가 어젯밤에 급하게 연락 주셔서 모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봅시다. 금자는 품에서 서류들과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게? 팔도가 뒤로 물러서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일들이야. 금자는 휴대용 플레이어에 메모리 카드를 넣고 어제 녹음된 음성을 재생했습니다. 경로당 안이 조용해지면서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의 얼굴이 경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은 제가 알아서 빼놓을게요. 이미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해뒀거든요. 이어서 박 씨의 굵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실종으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은 처남이 알아서 할 거야. 경로당 안에 가벼운 비명 같은 탄식이 퍼졌습니다. 부녀회장이 입을 막으며 어머나라고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실종으로 가면 되고요. 박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2억 정도 될 거라고 했지? 네, 아파트랑 적금까지 합치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어요. 딸 하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엄마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팔도는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습니다. 오해야, 금자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박 씨가 시키는 대로. 일부러가 아니었다고요? 금자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비상해치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둔 것도 우연이었나요? 금자는 미리 사진으로 찍어둔 케이블 타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도록 미리 조치해 두셨더라고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획 범죄네요. 우발적인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한 일이군요. 팔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금자는 차용증과 거래 장부를 차례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박 씨에게 빌린 돈이 원금만 5천만 원인데 복리 이자가 붙어서 1억이 넘었어요. 서류들을 보던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이율은 완전히 불법이에요. 시장 상인회장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어요. 법정 최고 금리를 몇 배나 초과했잖아요.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사채업자는 중형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차용증 맨 아래쪽에 빨간 펜으로 적힌 메모였어요. 담보 부족 시 기타 방법으로 해결이라는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타 방법이었던 거군요. 통장님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우이 영자가 갑자기 경로당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형수님, 그게 다 우리가 살자고 한 일이에요. 영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형수님만 조금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되는 일이었잖아요. 살자고 한 일이 사람을 없애는 일이 되면 그건 범죄예요. 금자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영자가 울먹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형수님, 우리도 살려고 한 일이에요.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정색을 했어요. 일단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강금죄, 살인미수,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팔도와 영자의 얼굴이 더 이상 하얘질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사채업자 박 씨도 불법 고금리 혐의로 함께 입건될 예정입니다.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상인회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금자 씨, 우리가 모두 증인이 되어 드릴게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동네에서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녀회장도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시다니. 금자는 그제야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여전히 의연했습니다. 그 순간 금자는 팔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오래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걸 볼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미련이나 아쉬움보다는 명료함이 앞섰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금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잡을 거예요. 경찰관이 출석 요구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에 나오셔서 정식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주할 우려가 있으니 여권도 맡겨두세요. 팔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였어요. 그날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집에서 팔도의 짐을 정리해서 내놨어요.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었거든요. 이혼 절차도 바로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이혼이 성립되었고 금자는 즉시 일종 보통 면허학원에 등록했어요. 58배 나이에 운전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언니들 넷이 금자를 도와줬어요. 함께 은빛물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냉동탑차는 원래 금자의 이름으로 리스를 받은 차량이었기 때문에 다시 금자 명의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계약은 동네 경로식당의 밀키트 배달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영양식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언니들의 도움으로 점점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새벽 5시에 시동을 걸 때마다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금자는 이제 볼륨을 서슴없이 올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백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얼어붙었던 긴 시간이 녹아내린 자리에 새로 반짝이는 주름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 주름들은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증거처럼 보였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하고 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알려주세요. 작은 용기 하나가 긴 어둠을 조금은 밝혀주더군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과 마찬가지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